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마저 움켜쥐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대로라고 한다면요, 윤석열 정부 주도하에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요, 더 나아가 경찰의 수사권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서 윤석열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 국민일보의 기사, 단독 기사를 통해서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단독,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규정 추가 검토, 경찰권 통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대비해서 행안부를 통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라는 취지라고 풀이된다라는 언론의 제 맘대로 풀이가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장관의 직접 개입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게 주요하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들 멋대로 경찰을 시녀 역할로 만들겠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해당 위원회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방안대로 정부 조직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32년 만에 장관 업무에 치안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시절 장관 사무에는요, 지방행정, 선거, 민방위 등과 함께 치안이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12월 내무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을 통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개혁 논의에 오래 참여한 법조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 사무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펴낸 백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시민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던 경찰개혁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 통제의 핵심은 정치적 압력이나 권력의 요구를 끊어내는 것에 있다. 정부 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개입 근거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치 개입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는 거죠. 검찰 정상화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합수단 증설 소식에 이어서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관인 경찰까지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중을 확실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계속해서 검수완박이라는 이 자극적인 키워드로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내걸고 있는 이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횡포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검수일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검수일박이라고 일부분만 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시대적 과제로 쏘아올렸던 검찰청법, 아니 검찰 정상화 법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정도로 미흡한 법안으로 통과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이 검찰개혁 과제로서 남아있는 것, 검찰개혁 과제가 정말 산더미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어떤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것처럼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검찰에서 합수단을 설립해 나가면서 개정안으로 제한된 검찰의 권한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질 않나. 더 나아가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것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정말 당연한 기능을 원상복구시키는 검찰 정상화 법안에 있어서 이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지는 것, 이런 걱정도 역시나 문제선상에서 같이 고려됐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완벽한 견제 장치를 가졌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 이후에 경찰은 권력 분산의 형태로 다양한 어젠다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라는 것도 아니라 되려 내무부 시절 때의 논란의 경찰로 권력 개입이 원활히 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칼춤을 휘두르기 위한 칼을 갈고 있는 것이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역시나 검찰권 강화를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움직임. 경찰을 또다시 권력의 아래로 무릎 꿇리기 위한 작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검찰공화국 독재 정치를 알리는 서막인 소식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론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문제 확인되는 대로 소식 자주 전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공론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결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공론화하는 작업은 다름 아니라 시민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기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레거시 미디어에 버금가는, 아니 그것보다 더 그들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도 꼭 필요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